그날 아침 도시는 눈에 묻혀 멈춰버렸습니다. 27살 서민재에게는 3년을 준비한 마지막 면접이 있는 날이었죠. 대중교통은 모두 끊겼고 그는 눈길을 걸어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언덕 중턱, 미끄러지는 리어카와 넘어진 할머니. 그 순간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택할 것인가, 사람을 택할 것인가. 몸을 던져 리어카를 막았을 때 그의 유일한 정장은 찢어졌고 면접의 꿈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건넨 낡은 만년필 하나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세 사람의 운명을 이어놓게 되는데, 이것은 눈보라 속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반전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절 힘나게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새벽 5시 30분, 서민재는 차가운 공기에 잠에서 깼다.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50년 만에 폭설이라고 했다. 뉴스에서는 아침부터 외출 자제 경고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민재에게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오늘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계약직 최종 면접일이었다. 3년간 준비해온 시험에 합격하고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1차 면접까지 거쳐 마침내 다다른 마지막 관문이었다. 이번에 떨어지면 나이 제한 때문에 다시 지원할 수 없었다. 27살 그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였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연달아 알림이 떠올랐다. 지하철 2호선 운행 중단. 버스 전면 운행 중지. 택시콜은 대기 200명.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럴 수가.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골목길은 눈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고 발목까지 쌓인 눈이 도로를 삼켜버린 것 같았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민재는 시계를 확인했다. 면접 시간은 오전 9시. 평소라면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40분이면 충분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었다. 포기하고 연락을 해야 할까?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은 어떻게든 올 것이다. 이런 날 오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 할 수 있어. 걸어서라도 가야 해. 민재는 작은 욕실로 향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한 달째였다. 월세도 밀린 상황에서 수리비를 낼 여유가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리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수척한 얼굴, 깊게 파인 눈가.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옷장을 열자 비닐에 쌓인 정장이 보였다. 2년 전 대학 졸업식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주신 옷이었다. 아버지는 민재가 21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작년에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다. 병원비와 장례비로 남은 건 빚뿐이었다. 아버지, 오늘은 꼭. 민재는 조심스럽게 정장을 꺼내 입었다.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통장 잔고는 3,000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가방을 챙기며 이력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학점 4.2, 토익 920점, 각종 봉사활동과 공모전 수상 경력. 능력만 놓고 보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다. 다만 집안 배경이나 연줄이 없을 뿐이었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민재는 낡은 구두를 신으며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봤다. 6개월째 살고 있는 이 좁은 반지하 방. 습기로 벽지가 곰팡이로 얼룩진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오늘이었다. 문을 열고 나서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민재는 목도리를 단단히 감싸고 계단을 올라갔다. 눈으로 뒤덮인 계단은 미끄러워서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다. 골목길로 나온 민재는 절망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지만 버스는 보이지 않았다.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버스 다 끊겼대요. 도로가 완전히 마비됐다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택시도 보이지 않았다. 지하철역까지는 평소에도 걸어서 30분이 걸렸다. 게다가 이 눈길에서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게다가 지하철마저 운행이 중단됐다면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6시 10분. 회사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8km. 걸어간다면 최소 2시간은 잡아야 했다. 아니, 이 눈길에서는 더 걸릴 수도 있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회사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할까? 하지만 그러면 성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다른 지원자들은 어떻게든 올 텐데 자신만 못 온다면? 아니야. 포기할 순 없어. 민재는 결심했다. 걸어서라도, 아니 뛰어서라도 가기로. 그는 가방을 단단히 메고 눈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처음에는 걸었다. 하지만 곧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재는 뛰기 시작했다. 눈 덮인 길은 미끄러웠다. 한 발 한 발이 위태로웠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이런 폭설에 정장을 입고 뛰어가는 청년이 기이하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재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직 면접장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표였다. 10분쯤 뛰었을까?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추운 날씨였지만 격렬한 운동으로 몸은 오히려 뜨거웠다. 민재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묻혀 낯설게 보였다. 평소 같으면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작은 공원도 자주 가던 편의점도 모두 눈에 파묻혀 있었다. 민재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발이 저려왔다. 구두는 이미 눈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양말까지 물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3년을 준비했다. 수백 번의 거절을 견뎌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었다. 1시간이 지났다. 민재는 큰 길가에 도착했다. 평소라면 차들로 붐비는 도로였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간혹 지나가는 차량들도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민재는 미끄러져 넘어졌다. 손바닥이 차가운 눈바닥에 닿았다. 얼얼했다. 천천히 일어나 손을 털었다.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괜찮아. 조금만 더. 민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는 뛸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목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물을 살 돈도 없었고 편의점에 들어갈 시간도 없었다. 드디어 회사 건물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다.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8시 20분. 아직 40분이 남아 있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다행이다. 겨우 도착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재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 정장 바지는 눈에 젖어 무거웠고 구두는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코트도 군데군데 눈이 녹은 자국이 있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회사 건물은 언덕 위에 있었다.
평소에도 숨이 찰 정도로 경사가 심한 길이었는데 오늘은 눈까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언덕 중턱쯤 올라갔을 때였다. 민재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누군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려 애쓰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낡은 겨울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리어카에는 폐지와 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 무게만 해도 상당해 보였다. 으익, 으익, 할머니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낡은 운동화는 눈길에서 제대로 마찰력을 내지 못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뒤로 미끄러졌다. 리어카 바퀴도 눈에 파묻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민재는 시계를 봤다. 8시 22분. 아직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언덕을 올라가고 건물에 들어가고 면접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빠듯했다. 할머니를 지나쳐 가야 할까? 아니면 도와드려야 할까? 민재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웠다. 한쪽에서는 지금은 내 인생이 걸린 순간이야. 빨리 가라고 속삭였다. 다른 한쪽에서는 저 할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어라고 외쳤다. 민재가 망설이는 순간이었다. 아이고 머니나. 할머니의 비명과 함께 상황이 급변했다.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 밑창이 빙판에서 완전히 미끄러졌다. 중심을 잃은 할머니는 옆으로 쓰러졌다. 동시에 할머니 손에서 놓인 리어카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무거운 리어카가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면 큰 사고가 날 게 분명했다. 아래쪽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민재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안 돼! 그는 온 힘을 다해 달려가 미끄러지는 리어카를 향해 몸을 날렸다. 마치 골키퍼가 공을 막듯이 온몸을 던져 리어카 앞을 가로막았다. 쿵! 둔탁한 충격과 함께 민재의 몸이 눈밭에 처박혔다. 리어카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졌다. 등과 어깨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 그래도 민재는 이를 악물고 리어카를 붙잡았다. 미끄러지는 리어카를 막기 위해 발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민재는 리어카와 함께 조금 더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 과정에서 정장 바지 무릎이 찢어졌고 코트는 눈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리어카는 멈췄다.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헉! 헉! 민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특히 오른쪽 무릎과 팔꿈치가 심하게 쓰라렸다.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본 민재는 망연자실했다. 유일한 정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바지 무릎 부분은 크게 찢어져 있었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코트는 눈과 진흙에 젖고 더러워져 도저히 면접장에 입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어머나, 어머나! 넘어졌던 할머니가 허둥지둥 다가왔다. 다행히 할머니는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민재를 보는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젊은이. 내가 다 망쳐놨구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민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옷이 이렇게 됐는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주름진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묻어났다. 민재는 찢어진 바지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정말 괜찮아요.
옷이야 또 사면 되죠? 거짓말이었다. 민재에게는 새 정장을 살 돈이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를 더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젊은이 이런 차림으로 혹시 어디 면접이라도 보러 가는 건가?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 네. 여기 근처 공공기관이요. 9시까지 가야 하는데, 아이고. 그런데 내가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자신 때문에 젊은이의 인생이 걸린 면접을 망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말 미안하구먼. 내가 어떻게 보상을.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선택한 거예요. 민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3년 만에 잡은 기회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다니.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뭔가를 고민하는 듯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꺼운 점퍼 주머니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낡은 천으로 몇 겹이나 쌓인 작은 물건이었다. 잠깐만. 이거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만년필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은은한 광택이 남아있는 고급스러운 만년필이었다. 이거 봐. 할머니가 만년필을 민재에게 내밀었다. 민재는 당황했다. 아니, 할머니,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제발. 내가 평생 지녀온 부적 같은 거야. 이게 젊은이에게 행운을 줄 거야. 자네가 나에겐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 만년필이 자네에게 갈 차례인가 봐.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고 청년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표정이었다. 민재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래야지. 그리고 면접 포기하지 마. 이 모습 그대로 가. 오히려 자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포기했던 마음이었지만 할머니의 격려에 다시 한번 용기가 생겼다. 네, 할머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재는 만년필을 코트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고 다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뒤에서 할머니가 외쳤다. 젊은이, 꼭 붙을 거야. 내가 장담해. 민재는 뒤돌아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절뚝거리며 언덕을 오르는 민재의 뒷모습을 할머니는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착한 일은 반드시 보상받는 법이지. 젊은이, 자네는 꼭 성공할 거야. 민재는 마침내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시간은 8시 45분. 아직 15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면접을 볼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했다. 그럼에도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준 만년필을 주머니 속에서 만지며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민재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람을 먼저 선택했고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믿었으니까. 민재는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찢어진 바지, 진흙과 눈으로 얼룩진 코트,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누가 봐도 면접 보러 온 사람 같지 않았다. 저 사람 뭐야? 설마 면접 보러 온 건 아니겠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민재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앞으로 걸었다. 부끄러웠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면접 대기실로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기실은 이미 지원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민재가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어떤 여성 지원자는 대놓고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옆자리 남성은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와, 저 정도면 포기하고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나? 면접장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민재는 묵묵히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다. 주머니 속 만년필을 만지며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포기하지 마. 이 모습 그대로 가. 오히려 자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잠시 후 대기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다. 서민재님, 면접 준비해주세요. 민재가 일어서자 대기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직원도 민재의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프로답게 표정을 관리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잠시 정리할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면접실 앞에 도착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특히 가운데 앉은 인사 담당 이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하지만 민재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당당히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직에 지원한 서민재입니다. 그때였다. 맨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민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은발이 섞인 중후한 인상의 신사였는데 다른 면접관들과는 달리 경멸이나 당황이 아닌 묘한 호기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장도현. 도현물산 대표이자 이번 면접에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인물이었다. 서민재 씨, 인사 담당 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그 차림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다른 면접관들도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이미 탈락을 확정짓고 서류를 덮기도 했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고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였길래? 젊은 면접관이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폭설로 미끄러진 할머니의 리어카가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는 것을 막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요? 할머니를 도와줬으니 이해해달라는 건가요?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면접에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과연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까?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하지만 민재는 당황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면접을 포기하지 않고 온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는 다른 면접관이 물었다. 포기는 제게 없는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제 능력과 진심을 보여드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장도현이 입을 열었다. 서민재 씨, 낮고 중후한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장도현에게로 향했다. 면접관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외부 자문위원이 직접 질문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으니까. 오늘 아침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왜죠?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면접 기회는 다시 올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제가 돕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장도연의 눈이 미세하게 반짝였다. 그는 민재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보이는 상처, 진흙 묻은 코트,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고든 눈빛. 장도연은 민재의 코트 주머니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그곳에서 뭔가 익숙한 형태가 비치는 것 같았다. 이어진 질문들에 민재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답했다. 비록 겉모습은 엉망이었지만 그의 답변 하나하나에는 단단한 내공이 느껴졌다. 수고했습니다. 나가 보세요. 인사 담당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접관들을 향해 깊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민재가 몸을 굽혀 인사하는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코트 안주머니의 작은 구멍으로 할머니가 준 만년필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왔다.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진 만년필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민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문을 열고 면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면접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말 어이없는 면접이었네요. 인사 담당 이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죠?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도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벌써 가시는 겁니까? 인사 담당 이사가 놀라며 물었다.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장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문을 향해 걸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시선이 바닥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카펫 위에 무언가가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장도연은 천천히 그것을 향해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오래된 만년필이었다. 방금 나간 지원자가 떨어뜨린 건가? 장도연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뚜껑 부분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닳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D, H, 장도현. 자신의 이름 이니셜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40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한 만년필이었다. 이게 어떻게? 장도연의 눈앞에 40년 전 한 국밥집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죽으려던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던 그 사람.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유일하게 남긴 만년필. 설마, 정말 설마. 장도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장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돌려가며 세세하게 살펴봤다. 펜촉 부분에 특별한 각인, 몸통에 새겨진 미세한 패턴. 모든 것이 자신이 디자인한 그대로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 담당 이사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장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아니, 잠시만. 장도연은 만년필을 꽉 쥐고 잠시 휘청했다. 4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40년 전 회상. 28살의 장도연은 야심찬 청년 사업가였다. 대학 동기들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도연아, 우리 이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3년 안에 강남에 사무실 옮긴다. 작은 사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날, 장도연은 특별 제작한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이 펜으로 큰 계약서에 사인할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만년필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잘못된 투자, 거래처의 부도, 연쇄적인 파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집, 회사,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던 새벽, 장도연은 한강대교 위에 서 있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시커먼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난간에 손을 얹은 순간이었다. 젊은 양반, 거기서 뭐 하는 거요? 국밥집 앞치마를 입은 중년 여인이 장바구니를 들고 헐레벌떡 달려왔다. 새벽 시장 갔다 오는 길인데 위험해요. 어서 내려와요. 여인은 장도연의 팔을 붙잡았다. 밥은 먹고 살아야지. 우리 가게로 가요. 작은 국밥집 복순이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장도연 앞에 놓였다. 자,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요. 돈이. 됐어요. 그냥 먹어요. 밥은 먹고 살아야지. 이복순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날 그 국밥 한 그릇이 장도연의 목숨을 살렸다. 국밥을 먹으며 장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차가운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다 울어내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장도연은 다짐했다. 다시 살아야겠다고. 그날 밤 장도연은 국밥집 우편함에 편지와 함께 만년필을 넣었다. 할머니께 죽으려던 저를 국밥 한 그릇이 살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다시 살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만년필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은 제 꿈이었고 실패했지만 제 전 재산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장도현 올림. 현재. 그로부터 10년, 20년, 30년. 장도연은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막노동, 설거지, 새벽 배달. 조금씩 돈을 모아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신중했다. 작은 것부터, 확실한 것부터. 도현물산은 점점 커졌고 이제는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국밥집 할머니 생각이 났다. 약속을 지켜야 했다. 장도연은 사람을 풀어 국밥집을 찾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빌딩이 들어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다. 20년 전에 없어진 것 같은데요. 주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도.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40년이 흘렀다. 김 이사. 장도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인사 담당 이사를 불렀다. 예, 회장님. 이 펜을 떨어뜨린 지원자를 당장 찾아오게. 장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게 왜 그러시는지.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네. 어서! 인사 담당 이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둘러 면접실을 나갔다. 장도연은 다시 만년필을 들여다봤다. 이 만년필이 어떻게 그 청년에게 갔을까? 여러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 정말 혹시 할머니가 살아계신 건가? 40년 전 국밥집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이 만년필을 4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다는 말인가? 회장님, 비서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CCTV 확인했습니다. 서민재 지원자가 인사하면서 떨어뜨린 게 맞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으로 화면을 보여줬다. 민재가 인사를 하며 몸을 굽히는 순간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민재, 그 지원자 이력서 가져왔나? 예, 여기 있습니다. 장도연은 급하게 이력서를 훑어봤다. 27살, 관악구 거주, 부모님 모두 사망, 학자금 대출과 각종비, 불쌍한 청년이군. 차를 준비해. 지금 당장 이 주소로 가야겠네. 예? 회장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리고 혹시 이 청년이 벌써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어서 준비해. 장도연은 다시 만년필을 바라봤다. 이 만년필이 어떻게 그 청년에게 갔을까? 방금 면접에서 그 청년이 말한 할머니. 설마. 장도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비서가 다시 들어왔다. 회장님, 건물 경비실에 확인해 보니 서민재 씨는 약 10분 전에 건물을 나갔다고 합니다. 10분. 이 눈에 멀리 가지는 못했겠지. 어서 가자. 장도연은 서둘러 면접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차에 올라탄 장도연은 만년필을 가슴에 품었다. 그 청년 집으로 가게. 예, 회장님. 그런데 이 날씨에 그쪽은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 천천히 가도 좋으니 안전하게 가게. 차가 출발하자 장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여전히 눈은 펑펑 내리고 있었다.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 회장님, 혹시 그 청년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자 장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아니, 처음 본 청년이야. 하지만 장도연은 말을 멈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만년필이 내게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거든. 어떻게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는지 꼭 알아야 해.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태블릿을 보며 말했다. 회장님, 서민재 씨의 추가 정보입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병원비 때문에 상당한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현재 반지하 원룸에서 자취 중이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 청년도 자신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할머니를 돕느라 면접을 망쳤다니 참 대단한 청년이야. 장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어서 그 청년을 만나야 해. 그리고 이 만년필의 비밀을 알아내야 해. 장도연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제발 할머니가 살아계시기를. 그리고 이번에는 꼭 만날 수 있기를. 차는 눈 덮인 거리를 천천히 달렸다. 40년 만의 재회를 향해. 면접장을 나선 민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찢어진 바지, 얼룩진 코트.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생생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여전히 눈은 멈추지 않았다. 민재는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다. 한참을 걸어 자신의 동네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으이! 익숙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드니 아침에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가 여전히 폐지로 가득 찬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는 민재를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다. 할머니는 민재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여전히 찢어진 바지, 더러워진 코트. 면접은 어떻게 됐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팔을 잡으며 기대 어린 눈빛을 보냈다. 민재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자신 때문에 민재의 면접이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지금 솔직하게 떨어졌다고 말한다면 할머니는 얼마나 자책하실까? 민재는 결심했다. 할머니, 민재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주신 부적 덕분에 면접 대박 났어요. 저 합격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며 민재는 이 거짓말만큼은 꼭 진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아, 고물상이. 한 10분쯤 걸어가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재는 주저없이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이었다. 할머니는 뒤에서 밀었다. 둘이서 함께 눈길을 걸어갔다.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차 안에 장도연은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듯 얼어붙은 표정으로. 회장님, 저기 맞으신 겁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골목길. 그 속에서 두 사람이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청년은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할머니는 뒤에서 밀고 있었다. 장도연의 눈이 할머니의 옆모습에 고정되었다. 낡은 겨울 점퍼, 털모자, 허리를 굽힌 채 리어카를 미는 모습.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설마. 세월이 흘러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가 굽었지만 그 옆모습만은 변하지 않았다. 40년 전 국밥을 말아주던 그 여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졌다. 장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차를 세우게. 여기서 내리겠네. 차가 완전히 멈추자 장도연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오직 저 앞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만이 눈에 들어왔다. 장도연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40년을 찾아 헤맨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민재가 먼저 장도연을 발견했다. 갑자기 눈앞을 가로막는 신사를 보고 멈춰섰다. 오늘 아침 면접장에서 봤던 그 외부 자문위원이었다. 왜? 회장님이 여기에? 하지만 장도연은 민재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할머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장도연을 올려다봤다. 은발이 섞인 중후한 신사, 고급스러운 코트.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였다. 장도연이 무릎을 꿇었다. 털썩.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도연의 무릎이 눈밭에 닿았다. 민재와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입을 벌렸다. 일어나세요. 어른께서 왜 이러십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장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는 장도연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장도연. 40년 동안 편지에서 수없이 읽었던 그 이름. 4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리를 헤매던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국밥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던 그 청년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이 커졌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도연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떨리는 다리로 장도연과 눈높이를 맞췄다. 두 사람은 눈밭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자네가 정말 그 청년이구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름진 손이 장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성공했어. 정말 태견해. 죽지 않고 사라져서 고마워.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장도현도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눈 내리는 골목에 메아리 쳤다. 민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리어카 손잡이를 놓고 두 사람에게서 조금 떨어져 섰다. 이 순간만큼은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한참 후 장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국밥집의 성공, 남편의 보증, 모든 것을 잃고 도망 다닌 세월, 남편의 죽음, 그리고 20년 넘게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이야기. 그렇게 살면서도
단 하나만은 절대 놓지 않았어. 자네가 남긴 편지와 만년필이야. 이건 주인이 있는 물건이니까. 장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만났잖아. 한참 후 장도연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이게 할머니께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거죠? 맞아. 오늘 아침 그 청년한테 준 게. 그런데 어떻게 자네가? 서민재 씨가 면접을 보고 나가던 중 떨어뜨린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재를 돌아봤다. 민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젊은이, 이리 와봐. 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 아침 이 청년이 날 구해줬어. 리어카가 언덕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뻔했는데 이 청년이 몸을 던져 막아줬지. 그 바람에 옷이 다 망가졌어. 면접 보러 가는데 말이야. 장도연은 민재를 올려다봤다. 그제야 민재가 왜 그런 모습으로 면접장에 왔는지 완전히 이해가 됐다. 그래서 내가 평생 간직해 온 이 만년필을 이 착한 청년에게 줬어. 이 청년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면서. 그런데 그게 자네를 내게 데려왔구먼.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 장도연은 민재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서민재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할머니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장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민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할머니,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앞으로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장도연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도연은 다시 민재를 돌아봤다. 그리고 서민재 씨, 면접 합격입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정말입니까? 당신의 진짜 면접은 면접장이 아니라 바로 여기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먼저 선택한 그 순간 말입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은 푹 쉬고 모레부터 출근하십시오. 민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침에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합격 통보를 받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할머니는 그런 민재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것 봐. 내가 뭐랬어? 할머니 부적 덕분에 합격했다니까. 민재는 할머니를 보며 웃었다. 아까 했던 거짓말이 진짜가 된 것이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만남이었다. 1년이 지났다.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왔다. 깨끗하고 아늑한 아파트 거실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민재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할머니 앞에 놓았다. 할머니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맑았다. 아이고, 우리 민재가 요리 실력이 늘었네. 할머니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회사 근처 요리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장도현도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씨, 회사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죠?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과찬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큰 프로젝트 성공시킨 거 할머니도 아시죠? 다들 칭찬이 자자했어요. 할머니는 민재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 우리 민재. 정말 대견해.
그때 내가 뭘 했어? 착한 일은 복으로 돌아온다고.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그날 할머니가 주신 용기가 아니었다면 장도현이 일어나 책장으로 갔다. 선반 위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다. 1년 전 눈 내리던 그날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장도현과 민재도 밝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낡은 편지가 액자에 넣어져 있었다. 40년 전 장도현이 남긴 그 편지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만년필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이 만년필 하나가 우리 셋을 이어줬죠. 장도현이 만년필을 들어 올렸다. 40년 전 저와 할머니를, 그리고 1년 전 민재 씨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민재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장도현이 선물로 준 새 만년필이었다. 회장님께서 주신 이 만년필로 저도 제 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우리 셋 다 행운아야. 서로가 서로를 살렸으니까. 창밖을 보니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1년 전 눈 내리던 그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꿈만 같아요. 민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그날 면접을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죠. 장도현이 민재의 말을 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을 거라고 반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재 씨 덕분에 우리 모두 서로에게 기적이었던 거야.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참, 민재야.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요즘 여자 친구는 만났어? 민재의 얼굴이 빨개졌다. 할머니,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안 돼. 이제 안정됐으면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내가 중매도 설 수 있어. 호호. 장도현이 웃으며 거들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 회사에 괜찮은 직원들 많은데 회장님까지? 민재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민재는 충분히 행복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재는 할머니 댁을 나섰다. 장도현도 함께 나와 민재를 배웅했다. 민재 씨,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장도현이 말했다. 1년 전 그날 당신이 할머니를 돕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래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왜죠?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면접보다 제 미래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장도현은 민재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 선택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기적을 선물해 주었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민재는 장도현에게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회장님 먼저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민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주머니 속 만년필을 꺼내 들여다봤다. 가로등 불빛에 만년필이 은은하게 반짝였다. 1년 전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그리고 진짜 행복의 시작. 민재는 만년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 지었다. 이 만년필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지. 건물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다. 1년 전 폭설이 내리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날씨였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민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함이었다. 그는 집을 향해 걸었다. 이제는 따뜻한 보일러가 있는 작은 원룸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원해준 깔끔한 오피스텔이었다.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나 집이 아니었다. 할머니와 장도연 회장님. 가족처럼 자신을 대해주는 그 두 사람이었다. 사람이 먼저다. 민재는 그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날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면접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그날, 사실은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한 날이었다. 사람을 먼저 선택한 하루. 그 하루가 40년의 약속을 이어주었고,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의 성공보다 지금 이 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서민재는 면접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면접은 눈 덮인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장도연은 40년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평생 만년필을 지켰고 그 만년필은 세 사람을 이어주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공과 사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 나의 이익과 타인의 필요 사이에서 고민하는 순간, 그때 기억하세요. 사람을 먼저 선택한 하루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민재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민재처럼 사람을 먼저 선택한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감동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그 모든 한 번뿐인 인생의 순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존재라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응원합니다.